그 아침에 아무래도 그 유모 행정관에게 그 명품백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 제일 크다. 뭐 그렇게 제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검찰에서 그 명품백을 확보를 했다는 보도가 뉴스가 아까 뭐 나온 것 나왔어요. 같아요. 예. 제가 이 청문회 하는 날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참 공교로운데 왜 지금 이때 검찰이 명품백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알렸을까요? 저한테 제보해 준 사람이 네. 그 유경호 비서가 예. 한 10년을 다녔대요. 유경호 비서가. 커버나 컨텐츠 시절부터 예. 비서고 영어도 유창하긴 해요. 예. 그런데 중간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대요. 네. 그만 사직을 했다가. 예. 근데 평소에도 김 여사가 좀 핸드백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쓰다가 너 쓰라고 준 적이 많았대요. 유경욱한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최 목사의 디올백도 자기가 봤을 때는 격에 안 맞는 거야. 뭐 이제 에르메스급이나 그 이상 되는 게 맞는 건데 어서 300만 원짜리 이게 격이나 맞아? 아니 우리 이명수 기자가 저기 신세계백화점 딱 가보니까 300만 원 디올백 외에 800만 원, 1,300만 원, 2,600만 원 막 층층 시야 막 어마어마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300만 원짜리 이제 겨우 이제 카드 긁어서 산 건데 그게 맞겠냐.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계속 모니터링을 했다고요. 네. 이거를 김 여사가 해외 순방 갈 때 사용하나 국내에서 일정 소화할 때 들고 다니나 계속 체크하고 나도 봤어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깜빡하고 안 돌려줬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이 확보한 이 명품백은 목사님께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올까요? 아니 뭐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 건데 뭐 확인을 해봐야 내가 되잖아요. 달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그거? 돌려달라? 난 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준 건데 왜 뺐어요? 준 건데. 예. 아니 근데 이명수 기자가 돌려달라고. 아니 그거는 이제 지 말이고 지는 나한테 줬는데 뭘 달라고 그래. 내가 달라고 그래야지 달라는 거는. 하여튼 뭐 돌려달라고. 사서 준 거는 의미가 없고 전달한 건 나기 때문에 달라는 소리는 내가 해야 그거는 효과가 있는 거고 당위성이 있는 거지. 본인은 왜냐면 우리가 속이고 준 거잖아요. 이제 이명수 기자가 샀지만 이거 이명수 기자가 산 겁니다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산 것처럼 해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품백을 반환하든 안 하든 명품백을 공개하든 안 하든 그게 존재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그거는 받은 거 받아서 즉시 반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규에는. 즉시 반환이라는 거는 당일입니다. 당일. 즉시 반환하든지 아니면 반환 의사를 나한테 통보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6개월, 7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깜빡 잊어버렸다고 비서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목사님께서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장차관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발언하신 게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한 것은 사실로 확인을 하신 겁니까?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해도 마지막에 그 장관이든 차관이든 고위직을 이제 뭔가 추천받았거나 누구를 이제 임명하거나 꽂아버리고 싶을 때는 어디까지나 형식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을 그 업무를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는 법무부 장관하고 최종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인 거죠. 그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뭐 인사검증을 하고 최종 결재를 올리고 인사정보 그 관리단을 그 법무부가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공식 그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기 맞죠. 때문에 내가 한 거야. 이거는 도저히 한 장관도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김 여사도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두 사람이 조율하지 않으면은 절대 고위직이 이렇게 임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동인 거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그렇게 텔레그램이나 카톡이나 소통을 많이 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익심 논란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문자 일실도 그건 재구성된 거고요. 김 여사의 화법이나 어법이나 문장력, 점 찍는 거 내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행정적인 용어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는. 그러면요. 아유, 우리 한남동 관저는 학고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또 아까 또 일본말 쓴 게 뭐였지? 아까 저 오야붕이다. 내가 진보의 오야붕이다. 이런 분이고 수도 없이 자간과 자간, 글씨와 글씨 사이에 점을 무수히 찍고 이런 보안을 보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수정해줘도 계속 보안이라고 그러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그것도 보좌진들이 재구성한 겁니다. 절대 그런 용어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이 소통을 했고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어요. 유용옥 비서나 정지원 비서 그리고 조영경 과장 그리고 장동진 행정관 남성입니다. 이 장동진 행정관 이 4명의 핸드폰과 그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 모든 게 다 나온다. 그러면 된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들이 뭔가 조작했을 가능성 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방문 계획서인가 그거를 뭐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웃긴 겁니다. 그거는 목사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을 통해서 저 도이치모터스 조가 조작의 이종호 씨, 그다음에 경호처 간부 출신인 송호종 씨, 그리고 거기 멤버가 5명 있었는데요. 혹시 목사님 저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 얘기는 없었습니까? 삼부토건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알고 계신데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씩 꺼내야지. 뭐 이번에 대방출을 했잖아요. 카톡. 대방출했는데 이거에서 한 2주 동안은 여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분량이 많고 하니까. 일단은 카톡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삼부토건까지 가시겠군요. 아유, 삼부토건은 없다니까요. 삼부토건 말고 또 다른 이야기거리 또 있습니다. 내가 취재한 게 카톡 말고.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다방면에 다종의 역할과 모종의 일을 꾸몄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 임기 내내 사실상 국정 운영은 김건희 여사가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럼요.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이 난리가 나도 지금도 김 여사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무능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해외 순방 가서 보면 이렇게 이미 자료 화면에 나온 겁니다. 뭐 이렇게 손짓한다거나 또 뭐 나가. 지난번에 경기도 양주 불교 행사에 회암리에서 행사할 때 대통령 전용 승용차에 왼쪽 발을 디뎌놨는데 김 여사가 갑자기 와서 대통령을 등을 띠밀면서 저리 빨리 가라고 이렇게 등을 띠밀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김 여사도 뭐라고 그럴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대통령이 센스 있게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자꾸 이게 챙겨주고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 여사가 그냥 아주 깊이 국정 개입에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그런데다가 알코올릭 거의 약주를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만취 상태에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 영부인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남편이 정원양인데 퇴근 시간 몇 시간 남겨놓고 술이나 마시러 가고 그거 60명 구조조정당한 사람들이 불평불만 털어놓고 나갈 때 갑자기 잘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불평불만 털어놓고 나간 사람이 몇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대통령이 퇴근 시간 서너 시간 남겨놓고 술 마시러 간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전쟁이 나거나 준전시 상태가 되면 뭔가 이렇게 신속한 판단력을 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더 답답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자, 이제 지금 뭐 방송법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표결이 마무리되면 아마도 이제 저녁 질의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저녁에는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질의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좀 목사님을 상대로 뭘 좀 물어봐주면 글쎄, 뭐든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네. 뭐든지 궁금한 거는. 네. 물어보면 좋은데, 국힘당은 종북놀이에 빠져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은 폭넓게. 네. 폭넓게 질문을 하느라고 애들은 쓰시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청문회는 오전에 한다든지, 또 이제 명품백 사건은 오후에 한다든지, 뭔가 딱 해야 되는데 뒤섞어서 하니까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집중이 안 된다. 집중도 안 되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까도. 민주당 쪽에? 이제 끝나고 나서 티타임 같이 했거든요. 네네네.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의원들이 이렇게 시간이 한정된 시간 안에 여쭤봐야 될 내용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저희 저녁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더 모시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요. 얼마든지. 목사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그리고 이따 밤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청문회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부정부패, 비리, 또 국정농단 이런 부분이 좀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도 많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서 많이 아쉬운데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회 관계자나 비서관, 보좌관 또 국회의원분 계시면 좀 그런 점을 많이 적용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고 제가 여기 서는 것도 또 기회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힘당 의원 여러분들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당에 소속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국정농단을 보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탄핵에 동참했던 거 아닙니까? 자당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기들이 다 어디 갔냐? 다들 지금 그 결기를 다시 회복해서 그리고 그때 박근혜 탄핵에 가장 수사에 앞장섰던 두 인물이 지금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고 이 나라의 여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당대표와 대통령 그들을 본받아서 국정농단의 부정부패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좀 확실하게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